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53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3D 부품은 지난 과제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템플릿 core 매트릭에서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해서 기본 표준에서 일반과 뷰 기본 설정에서 삼각법 바꿨었고, 치수 기본값에서 10진 표시키 정밀도 0, 각도 정밀도 0 바꿨습니다. 화면 표시 옵션에서 색상 빨간색으로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를 1mm 정도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도면층에서 단면선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 그 다음 중심 표식과 중심선을 빨간색, 그리고 선의 종류는 연속이 아닌 체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해칭을 빨간색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시선에서 일반을 클릭하면 색상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주 텍스트 선택해서 자리 맞추기를 중심과 중간 자리 맞추기로 변경하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준한 윤곽선 중심 마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 ISO 클릭 삭제, 그 다음 도면 자원에서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새 경계 정의,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여 표준한 윤곽선 중심 마크,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의 과제를 참고해서 잊어버린 친구들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작업된 도면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살펴보면 V벨트 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V벨트가 걸려서 회전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벨트 풀리가 정면 단면 4분의 1 절반이 해칭되어 있는 한쪽 단면도이고 대칭이므로 반쪽을 절단해서 대칭 기호를 표시해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치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합니다. 자, 기준뷰를 선택하고 자, 화살표 방향 V벨트가 배치할 위치를 적절하게 잡아주고 우측면도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각투상도를 45도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등각투상도가 배치됩니다. 일단 영역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확인을 하고 자, 마우스 ESC를 누른 다음 마우스로 재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 스타일을 음영 처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칭이 있는 경우에 첫 번째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절반으로 투영되는 부분도 첫 번째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중심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수를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도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이 4분의 1만큼을 절단해서 안쪽을 해칭을 해서 본 한쪽 단면도이고 반대쪽은 이 물체의 외관을 나타내는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투영을 해서 어떻게 절단된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면도를 단면 처리하기 위해서 정면도를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변경합니다. 반드시 테두리가 빨갛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뷰 배치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해칭할 것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이 중심이 되는 절반의 약간 보다 위쪽으로 약간 큰 사각형을 작성을 해서 가려줍니다.
자, 정확하게 절반을 이 선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상 투영을 해서 이 선을 하나 투영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서 구속 조건 중에 수평 구속 조건이 있는데, 자, 이 수평 구속 조건을 이 투영한 선의 중간점과 이 사각형에 지나는 중간점, 끝점 세 점 중에 아무 것이나 클릭을 하면 수평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사각형이 이 정면도의 절반을 가려지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브레이크아웃 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서 브레이크아웃 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치한 사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정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어떻게 스케치할 것이냐면 이 사각형을 이 4분의 1 위치만큼 들어가서 절단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즉 잘라내는 시작점이 어디냐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두고 잘라주는 깊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4분의 1을 중간을 지나가는 위치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위치에 지나가는 초록색 점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 단면도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투영을 해서 45도로 투영해보면 자, 이 단면이 지금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위치에서부터 사각형으로 스케치한 그림을 이 지점, 위치까지 들어가서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4분의 1을. 그러면 앞쪽에서 바라보고 단면을 보면 이 단면이 해칭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가운데는 중심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외형선이 겹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선택하고 좀 확대한 다음에 마우스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안쪽에 포함되는 선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선 위에서 우클릭해서 가시성 체크해서 해제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주석에서 중심선은 작성할 때 한꺼번에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면도를 보시면 절반을 잘라서 삭제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잘라내는 방법은 우리가 똑같이 도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사각형을 잘라내는 쪽으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동일하게 중심을 수직 구속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형상 투영으로 원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하면 중심이 선택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이 사각형의 중간점, 이 세 점 중에 한 점을 이 선과 수직으로 구속시켜주면 나란하게 정렬이 됩니다. 절반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줍니다. 다시 동일하게 이번에는 뷰 배치에서 브레이크아웃 뷰를 선택하고 사각형이 그려진 좌측면도를 클릭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저 그려진 사각형으로 전체를 다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아니라 관통 부품을 선택해 줍니다. 우리가 주로 시작점과 관통 부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하면 화살표 안쪽으로 점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그려진 프로파일은 사각형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 깊이, 관통되는 깊이는 바로 이 우측면도의 외형 선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선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절반이 잘라진 모습으로 절반만 나타내는 모양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살짝 확대한 다음, 자, 도면을 선택해서 이 빨간 영역을 피해서 사각형을 ESC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빨간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클릭, 가시성. 아래쪽도 이렇게 왼쪽으로 선택하면 걸쳐지는 것들이 모두 선택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포함되어야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가시성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서 해칭 작업이나 절단된 모습들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중심선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선들은 지금 왼쪽은 중심 표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가운데는 일자 중심선을 쓰면 되고, 이쪽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들이 스케치로 다시 그려줘야 되는 것이라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선택해 보면 절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주석 메뉴에서 자, 첫 번째 있는 중심선을 선택하고 이 점, 시작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바깥쪽에 한 점을 클릭해주면 중심선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원의 부분의 중심선 작성은 바로 중심 표식으로 선택한 다음 호를 클릭하면 중심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는 지금 ESC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을 좀 연장하겠습니다. 자, 대칭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칭기호는 스케치로 그려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다시 선택을 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선을 위쪽에다가 원래 이 위치에 그려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옆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한 6mm나 5mm 정도로 6mm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약간 피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6mm. 그런 다음 자, 마찬가지로 치수를 주시려면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므로 형상 투영으로 스케치 특성점을 잡을 수 있도록 홀을 하나 투영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 수직 구속 조건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수직 구속 조건으로 투영한 호의 끝점과 이 6mm 선의 중간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간으로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구속을 주면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선과 선의 간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 끝점과 이 선의 간격은 뭐 한 3mm 정도로 주시고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은 대략 한 1.5mm 정도로 주겠습니다. 간격을 뭐 정확하게 위아래 똑같이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이제 중심선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클릭하겠습니다. 마무리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도 이동해서 동일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6mm 바로 겹쳐서 그려보겠습니다. 6mm 또 살짝 피해서 6mm 엔터. 자, 수직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끝점과 수직구속, 중간점과 수직구속 해주고 치수를 끝점에서부터 선까지 거리를 3mm,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1.5mm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가 6mm가 아니라 3mm였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클릭하고 조절점을 적절하게 이동한 다음에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의 색상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색상 변경은 선 위에서 우클릭하시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빨간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다른 선들도 보시면 우리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을 살펴보니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선들이 가운데는 두 개만 있고 바깥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단면도 아래쪽을 보면 여- 아래쪽을 보면 자, 이 선들이 지금 목각기한 경계선들이 나타나는데 도면에는 목각기한 선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각기한 선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바로 도면을 더블 클릭하고 목각기 경계선을 보는 방법은 화면 표시 옵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목각기된 경계선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도면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필요 없는 선, 여기에서는 지금 안쪽 두 개만 있었으니까 이 선을 우클릭해서 가시성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의 굵기가 만약에 도면에서 굵은 선으로 되어 있다면 선 위에서 우클릭해서 특성에 가서 0.5mm로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0.25mm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이쪽에 있는 105도가 표시되어 있는 이쪽에는 목각기가 되어 있지만 목각기 경계선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면에서 이 두 선, 즉 3D 부품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선입니다. 이 목각기한 경계선, 곡면이지만 목각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V벨트 풀리에 보면 이쪽이 평면이고, 자, 위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목각기가 이렇게 같은 반지름으로 여기까지 된 것이고, 또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목각기가 이만큼, 또 여기서부터 목각기가 이만큼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각기한 경계선들을 투영돼서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 수평인 위치에 필요한 선만 두시고 보통은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만, 이 부분은 가운데 부분만, 평평한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가시성으로 다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접하는 모서리를 나타낸 다음에 자, 필요한 부분만, 즉 경계선 이 수평인 부분만 제외하고 이쪽은 가시성 우클릭, 선 위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가시성으로 삭제해 줍니다. 이 부분도 안쪽 선을 우클릭해서 가시성, 안쪽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가시성, 그 다음 이 선도 마우스 우클릭 가시성, 마우스 우클릭 가시성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들도 필요 없기 때문에 가시성으로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도면하고 동일한 선만 남고 필요한 선만 투영됐습니다. 혹시 이 선들이 외형선으로 굵기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클릭 특성에 가셔서 선 가중치를 0.5mm로 변경하시면 되고, 가는 선이라면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심선 남아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심선이 이 벨트 풀리의 중간을 지나가는 세로 중심선과 이쪽으로 지나가는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제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자, 스케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스케치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지나가도록 그리는데 이 폭이 20mm였으니까 바깥쪽으로 한 3mm씩 나가려면 한 26mm 정도로 선을 스케치해 줍니다. 자, 선을 클릭하고 다음 점을 클릭한 다음에 자, 치수로 이 선의 거리를 26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 투영을 이 선을 투영을 하겠습니다. 이 선을 투영을 해서 마찬가지로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고
이 중간점과 26mm의 중간점을 찾아서 맞춰주면 수직 구속으로 중간 좌우로 3mm씩 나가도록 만들 수 있고, 이 선의 간격 높이가 바로 8mm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치수 이 선과 이 점 형상투영을 해보겠습니다. 형상투영을 하고 형상투영을 하면 이 점과 이 점, 지금 이게 치수가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케치 마무리하고 빠져나가서 치수에 가도 이 점들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점 아래에 있는 치수 9.2mm를 입력할 수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치수 할 때 다시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부터 자르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르기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자르기 하고 다시 선을 경계로 이렇게 접속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형상 투영을 주시고 자르기 하시면 좋습니다. 이 치수가 바로 9.2mm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분리해서 스케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부터 이제는 선을, 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선을 내려와서 아래쪽을 좀 지나가도록 해서 수직으로 스케치해 줍니다. 정확하게 치수를 주시려면 다시 형상 투영을 이 선을 투영하고 치수로 가운데 선까지 거리를 10mm가 될 것입니다. 20mm, 폭이 20mm였으므로 10mm 주시면 정확하게 중간을 수직으로 지나가는 선을 이전부터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십자로 된 중심선을 스케치했고, 위쪽을 보시면 위쪽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도 스케치를 한꺼번에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시성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도 마찬가지 이 선을 형상 투영을 하고, 아까처럼 이번에는 위쪽은 그냥 26mm 선을 스케치할 수 있겠습니다. 수평으로 잡고 26mm 엔터. 자, 그리고 수직 구속으로 형상 투영한 중간점과 26mm의 중간점을 선택해서 수직 구속 주고, 치수를 선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을 클릭해서 8mm 주시고, 그 다음 자,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스케치해주고, 정확하게 주시려면 치수까지 10mm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스케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스케치 마무리한 상태에서 선 위에서 이제 1.3선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선 위에서 우클릭해서 특성으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선의 종류를 체인으로, 선의 굵기는 0.25mm, 선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들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들이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중심선들이 모두 작성되었고, 자, 치수가 옆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므로 도형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서로 밀착시켜 놓고 치수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치수들은 지금 정면도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보시면서 하나씩 치수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 안쪽에 있는 치수들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파이 52mm는 바로 치수 2선입니다. 2선과 이쪽 외형선의 간격이 52mm가 되겠습니다. 자, 커서를 앞쪽으로 보내고, 자, 파이는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파이를 선택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위치는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문자를 잡고 이동하면 위아래 어디든지 이렇게 치수 문자만 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 플러스 마이너스 0.4 편차 치수입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을 하고 다시 선과 선을 클릭해 줍니다. 자,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 주고 자, 텍스트 탭 말고 두 번째 있는 정밀도 및 공차 탭에서 편차를 선택해 주고 자, 상한값은 0.04, 하한값은 0.02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도면하고 좀 다른 것이 편차의 글자 크기가 너무 도면 치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좀 작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게 만들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 위에서 치수 위에서 ESC 클릭한 다음 이 치수 문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새 치수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편집이 있습니다. 자, 새 치수 스타일 편집은 이 치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치수 스타일 편집을 하면 이런 도면에서 편차 치수가 모두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살펴보면 편차 치수는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편차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위에서 우클릭하시고 치수 스타일 편집. 그래서 한 개만 편집할 때는 새 치수 스타일, 한꺼번에 편집할 때는 치수 스타일 편집을 합니다. 새 치수 스타일 편집으로 하면 좀 불편한 것이 만약에 여기에 텍스트로 가서 공차 텍스트 크기를 2.5mm로 이렇게 변경해주고 확인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더블 클릭해서 편차에 가서 자 0.04, 자 0.02 이렇게 또 다시 바뀌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자 치수 스타일 편집에서 하면 얘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값에서 우리 치수 기본값에서 우리 바꿨던 것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텍스트 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탭에 가서 공차의 크기를 2.5 정도로 문자 높이를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면 이 공차 탭에 가서 우리가 표시 옵션을 네 가지 중에서 보통 마이너스 기호 없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사용됐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텍스트 탭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차 치수 수치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크기이므로 치수를 선택하고 선과 선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편차에서 동일하게 0.04, 0.02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 동일하게 입력됩니다. 한번 적용했기 때문에 다음 적용할 때는 변경된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치수들을 작용을 했고 이제 각도 치수입니다. 각도 치수는 선을 특성 이런 파란 점을 클릭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치수할 때는 이렇게 빨갛게 선택된 선과 선을 클릭하시면 각도를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부분을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자,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mm, 26mm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 바로 선택하고 이 선을 클릭해도 되고 끝점을 클릭해도 됩니다. 끝점과 끝점 클릭해서 10mm 확인. 또 끝점과 이 목각기의 중간점입니다. 클릭해서 26mm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벨트 풀리 치수입니다. 자, 먼저 9.2mm, 8mm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 선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 선을 분리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하면 치수가 입력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우리가 처음 도면 설정할 때
자릿수 값을 0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단위가 0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차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정밀도 및 공차 탭에서 1.1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9.2mm로 나타나고 그 다음 치수 이 중심선의 끝점과 확대했을 때 이 선입니다. 이 선의 끝점을 클릭하면 8mm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치수 6mm와 20mm는 6mm는 이 외형에서부터 이 점까지 선까지 거리고 벨트 풀리의 폭이 20mm입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이 외형에서부터 이 선의 끝점까지 거리가 6mm입니다. 확인. 그 다음에 벨트 풀리의 끝점, 벨트 풀리의 직선의 끝점에서부터 자 중심선 화살표를 이렇게 일치되도록 20mm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벨트 풀리의 각도가 36도입니다. 그래서 벨트 풀리 이 선과 반대쪽 선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동하면 36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가려지면 거리를 좀 조절해서 치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배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깎이 반지름이 이쪽은 1mm, 이쪽은 R2mm입니다. 그리고 R2mm 쪽은 중심으로부터 지시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자, 목깎이 반지름 바로 이쪽입니다. 자, 초록색 점을 피해서 홀을 클릭하고 R1mm를 이 정도 위치에다가 지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이쪽은 치수 R2mm인데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고 치수를 배치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82mm 전체 길이 치수가 되겠습니다. 치수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클릭해서 치수 82mm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모든 치수들이 아래쪽 치수들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옆쪽에 있는 지름 치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R 0.5mm 목깎이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쪽 목깎이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홀을 클릭한 다음 1mm로 나타났을 때 일단 배치하고 나서 자 텍스트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이동하면 이렇게 간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지름 치수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파이 50 N7. 이 치수는 지금 이 가운데 중심선으로부터 치수선이 이렇게 넘어와 있으면서 반대쪽은 없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치수가 반대쪽에 있는 대칭 위치까지 이 위치까지 50mm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치수가 지금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도 파이 44 가운데 지금 아래쪽은 이 중심 외형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안쪽 부분의 지름이 바로 파이 44mm로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수는 입력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내가 선택하는 위치가 치수 선택하고 자, 이 점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점을 클릭해서
치수를 가져옵니다. 이쪽을 선택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치수선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치수선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 점을 첫 번째, 이 점 끝점을 두 번째로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자, 텍스트 탭에서 치수값 숨기기를 해주고 자, 파이 50 N7을 입력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치수 보조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치수 보조선 숨기기가 가능하고 내가 이 부분을 첫 번째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가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치수선 위에서 우클릭하면 두 번째 화살표 편집을 선택을 하고 화살표의 모양을 없음으로 변경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ESC 클릭하고 이 치수 문자를 잡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중심선이 이렇게 연장되어지는 부분 때가 나타납니다. 그 연장될 때까지 선을 가지고 와서 연장되면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선 너머로 치수선이 연장돼서 대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치수는 그 다음 이쪽에 치수와 중심점을 클릭해서 22mm가 나오면 자, 치수값 숨기기 파이 44mm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치수 보조선 숨기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두 번째 화살표 편집 없음 확인 해주고 마찬가지로 치수 문자를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연장될 있는 위치까지 해주고 선을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마찬가지 치수값 숨기기 파이 50 N7 입력해주고 확인 마우스 오른쪽 클릭 치수 보조선 숨기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두 번째 화살표 편집 없음의 확인 자, 치수 ESC 눌러주고 치수 문자 아래로 이동했을 때 중간 위치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길이 치수들은 지름 치수들은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이 끝점과 이쪽 끝점을 클릭하면 자, 이 치수선의 간격이 어느 정도 동일하도록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배치하고 커서를 제일 앞으로 보낸 다음 파이 기호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클릭해서 치수 선을 클릭해도 됩니다. 선을 클릭해도 되고 끝점을 클릭해도 되고 그래서 파이 90 자, 입력되면 커서 앞쪽으로 보내고 파이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 지름 치수들입니다. 반대쪽은 자 60, 94, 119입니다. 60, 이 점까지 94, 119. 자, 치수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 클릭하면 자, 적당한 동일한 간격이 되도록 배치해주고 커서 앞쪽으로 보낸 다음 파이 기호 확인. 자, 그 다음 이 치수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수평선의 치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선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선의 끝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고 아래쪽 에 있는 이 수평선의 끝점이나 수평선을 클릭해서 옆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맞춰주고 커서 앞쪽으로 보낸 다음 파이 기호 그 다음 전체 치수도 마찬가지로 이 끝점에 오든지 선을 클릭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벨트 분리를 확대했을 때 이 끝점 선 클릭하면 치수선의 지름 커서 앞쪽으로 보낸 다음 파이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치수들은 이제 모두 입력이 되었고 이제 거칠기 기호와 데이텀 기호, 형상 공차를 입력하겠습니다. 거칠기 기호는 Y가 2개, X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공면에 보시면
가운데 기호에 공면이 있습니다. 자, 표면 텍스처 기호 선택을 하시고, 자, 50이 있는 이 위치를 치수 보조선을 클릭하고, 방향을 아래쪽 화살표로 내린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 자, 데이터 문자가 Y니까 Y로 변경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ESC 눌러주고 간격이 좀 좁다면 조금 간격을 조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또 반대쪽에도 공면 아래쪽 내리고 우클릭 계속. Y 한번 입력됐기 때문에 Y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공면 기호 6 치수 옆쪽으로 클릭, 왼쪽으로 이동하고 우클릭 계속. 자, 이번에는 거칠기 기호 X가 됩니다. 자, 대칭 위치로 가서 우클릭, 오른쪽으로 보내고 우클릭 계속. X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칠기 기호 모두 입력했고, 자, 이번에는 데이터 문자입니다. 데이터 문자는 이쪽에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면을 내려보면 데이텀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텀 식별자 기호 선택하시고, 자, 이 치수선의 끝을 클릭해도 되고, 혹시나 정렬이 잘 안 되면 끝점을 피해서 입력한 다음에 다시 위치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 두 번째 점까지만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A가 표시되었으면 그대로 확인. 자, ESC 누른 다음 이 끝 조절점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울 수 있고 이 거리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자, 마지막 이제 형상 공차입니다. 형상 공차는 자, 왼쪽에 동심에 파이 0.001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공차, 우리 공명기호의 중간에 보시면 형상공차라고 있습니다. 형상공차 선택하고 마찬가지 끝점,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위쪽으로 수직을 잘 잡아준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까지 클릭하고 바로 마우스 왼쪽으로 옮겨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오른쪽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 기호를 뭐 필요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동심 및 동축으로 선택하시고 공차 앞에 파이 기호는 여기 기호에서 파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01 입력해주고 데이터 값은 이 위치에 A라고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초록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보면 수직이 좀 이렇게 비틀어진 것 같으면 정확하게 수직을 맞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치수들은 모두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있는 거칠기 기호 표시와 아래쪽에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텍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석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넣을 때는 이응과 환자 키를 입력하면 펼치고 숫자 1번을 선택합니다. 자, 포인트는 대략 한 7포인트 정도로 변경하고 가로를 자, 텍스트 기호를 넣을 수 있도록 자, 적절하게 가로 간격을 조절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적절하게 옮겨준 다음 거칠기 기호를 차례대로 WXY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기호의 공면을 선택하시고 클릭, 우클릭 계속 W
XY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고, 자, 여기는 W입니다. W, 다시 공면 선택하고, 우클릭 계속, W, X, 우클릭 계속, Y.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소입니다. 자, 텍스트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주소라고 입력을 하고, 왼쪽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하고, 주소. 엔터. 글씨 포인트는 뭐 대략 한 5포인트로 한번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내용 1번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되기 1, 2번 도시대고 지시 없는 라운드 R3, 그 다음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되기 C 0.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씨 포인트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주소를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고, 자, 53번 과제 2D 도면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도면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 도면 색상을 변경하고 모두 저장을 해서 감독관 PC에 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색상 변경하는 방법은 우리 많이 해봤습니다.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면층에서 클릭한 다음에 자, 우리 경계가 바로 윤곽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은 하늘색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형선은 초록색입니다.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 변경하시면 되고, 그 다음 수문선은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 많이 바꾸는 것이 제목, 즉 우리 표제란입니다. 제목 블록. 그래서 얘도 하늘색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할 때는 자, 한번 클릭해 보시면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에 가서 도면 크기가 이제 A4로 되어 있을 때 A3로 보통 꼭 한번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1대1 출력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A3 도면으로 작성했고 A3를 크기로 출력하기 거기 때문에 1대1로 출력해도 상관없고, 혹시 집에서 출력해보고 싶다면 최적 맞춤으로 선택하시고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53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